엄마 데려와! 2015년 1월 13일 평범해 보였던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믿기 어려운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두 소녀의 삶을 산산조각낸 이 사건의 범인은 두 소녀의 의붓 아버지 김상훈이었습니다. 그는 1978년생으로 사건 당시 37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학교 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자주 전학을 다녔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갈등을 겪었고 특히 피해자 최 씨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김상훈은 199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나름 친밀하게 지냈고 최 씨가 박 씨와 이혼하자 최 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며 구애를 하여 결국 재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혼 후 김성수는 완전히 돌변했고 시도 때도 없이 최 씨를 의심하며 경제활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까지 일삼았는데 그 폭행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온몸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 씨는 김성수와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 김상훈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딸들을 죽이겠다는 말에 최 씨는 보복이 두려워서 김상훈을 만났다가 감금을 당하고 칼에 허벅지를 찔려 약 3cm가량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찾아갔으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건 당일 김상훈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장갑을 소지한 채 별거 중이던 최 씨를 찾기 위해 전 남편 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없던 그 시각 박 씨의 동거녀만 집에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씨 형님 후배인데요. 형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 물건만 놓고 가게 열어주세요. 김상훈은 침입한 뒤 그녀를 협박하고 묶어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저녁 10시경 전 남편 박 씨가 귀가합니다. 나왔어. 그래, 잘 왔어. 네가 여기 왜 있어? 진정하고 나가서 술 한잔하자. 하지만 김상훈은 어떤 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박 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10회가량 찔렀습니다. 박 씨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시신은 화장실로 끌고 가 숨겨두었고 그 사이 10시 50분경 작은 딸이 귀가합니다. 작은 딸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결박당했고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11시 30분경 큰 딸까지 귀가하였고 김상훈은 세 사람을 함께 묶어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김상훈은 방 안에서 작은 딸을 성폭행합니다. 동거녀와 큰 딸에게는 이불을 덮어두고 작은 딸에게 그짓거리를 합니다. 그 방 안은 끊임없이 침묵과 울음이 뒤섞인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김상훈은 최 씨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박 씨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다며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감에 최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다시 한번 김상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 말고 여기로 와서 네 잘못 빌어라. 됐고 이미 신고했어. 경찰들 갈 거니까 딱 기다려. 김상훈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음을 알게 되자 보복으로 작은 딸을 코와 입을 눌러 막아 살해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 무렵 김상훈의 인질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드리면 다 죽인다. 들어오기만 해봐.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경찰은 3시간 이상 김상훈과 대치하며 인질을 안전하게 확보하려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되자 결국 경찰은 인질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 강제 진입을 결정합니다. 돌입 직후 김상훈은 현관 쪽에서 제압당했습니다. 거칠게 저항했지만 경찰 4-5명이 달려들어 그를 강제로 눕혀 수갑을 채웠습니다. 방 안에서는 결박된 동거녀와 큰딸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이미 숨져 있었고 박 씨의 시신은 화장실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안산 인질극 사건의 현장 검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인질 살해극을 벌인 피의자 김상훈을 상대로 오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상훈을 데리고 비공개로 사건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김상훈은 충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엄마 데려와! 김상훈은 되레 호통을 치면서 뻔뻔함을 보였는데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김상훈은 의처증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사이코패스가 의심되어 검사를 해보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최 씨의 행동과 사고까지 통제하려는 망상적인 태도, 낮은 죄책감과 공감성 결여, 교활함과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화와 폭력성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3월 진행된 공판에서 김상훈은 범행 전 아내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것은 의도된 범행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하였고, 작은 딸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였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상훈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살자가 2명에 그친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정부는 이후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가정폭력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 징후는 분명히 있었는데 왜? 2번 다시는 제2, 제3의 김상훈이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엄마의 임무에 저도 피해자입니다.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에서 아이들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